자, 이번에는 투자론에 대해서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에서 두 번째 투자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에서 말하는 투자는 증권 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재무에서 얘기하는 그 실물 투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증권이라고 하면은 주식하고 채권을 얘기하는데, 이때의 주식과 채권은 경영자, CEO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그것이 그 다음에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타인 자본. 그런데 주식을 많이 조달을 하면은 자기 자본을 구성한다고 했고,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부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채권을 예를 들어 100억이 필요한데 채권을 주식을 반 조달했으면은 그거는 대차대조표에서 여기가 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조금 발행하고 부채를 더 많이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가 뭐 80이 되고 여기가 20이 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 구조론에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하고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타인 자본 나누기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50 나누기 50 하니까 부채 비율이 100%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타인 자본이 80, 자기 자본이 20이어서 부채 비율이 4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구조가 부채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주식을 생각할 때 이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은 주식을 투자해서 좀 이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증권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경영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요건 증권 투자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증권이라고 해도 경영자가 보는 그 관점과 이런 일반 투자자가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세 번째 그 강론으로,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으로 금융기관론이 중요한데요. 금융기관론은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생각할 때는 돈을 예금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재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금관리 얘기고요. 금융기관론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에게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은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내게 빌린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우리가 맡긴 돈은 금융기관의 그 부채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빌리는 돈은 금융기관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고객과는 좀 관점이 상반된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런 금융기관이 대표적으로 은행이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많죠. 미국은 이제 은행을 처음부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시중은행은 상업은행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증권회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투자은행이죠. 그래서 그 상업은행으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데고, 증권회사 투자은행으로 알려져 있는 데가 보통 뭐 메릴린치나 이런데 우리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얘기 나왔던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투자은행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AIG나 뭐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그 보험회사들인데 이런 것도 다 금융기관으로서 그 고객에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그 자금 조달은 그래서 예금이에요. 예금.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예금이 여기에 가는 거죠. 여기에.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이렇게 간 것을 그 은행들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그게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대출이 대표적인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예금이 대표적인 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거 말고도 금융기관도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 업무는 아니죠. 주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은 예금, 금융기관의 그 자금 운용은 주로 대출. 이게 대표적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받아서 그 보험자산 운용하는 거고, 증권회사는 고객 예탁금을 받아서 투자 증권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예금과 대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예요, 금리. 우리가 은행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할 때 예금 금리 장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조금 낮은 금리로 주고 대출을 해주면서는 높은 금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대 마진이 금융기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융기관의 금융기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론이라고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기관 경영론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주로 금리 결정이론, 금융기관이 왜 존재하느냐, 금융기관 존재 이론,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 이론, 이런 것들을 주로 금융기관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재무론, 증권 투자론,
금융교환론 이렇게 3개.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그 앞선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재무 이론이 이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개인 재무론, 그리고 부동산 투자론, 또 보험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무론은 퍼스널 파이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보험론은 인슈어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재무 관리가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범위가 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점차 그런 개인 재무론이나 부동산 투자론, 보험론 이런 것들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학교도 우리 학교는 이제 경영학과가 좀 단위가 작아서 그런데 그 경영학과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전공별로 또 교수님들도 더 따로 연구를 하고 이러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국은 그 금융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경영학과가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재무학과가 있고요. 재무학과 그리고 또 회계학과 이 2개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학과들, 좋은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재무학과, 회계학과는 따로따로.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연구원 갔던 일리노이 대학이나 이런 데도 꽤 좋은 대학인데 이런 데도 재무학과 교수가 한 3, 40명, 회계학과 교수도 한 3, 40명, 이 경영학과는 이거 다 합쳐서 한 3, 40명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학과나 회계학과에서 다루는 공부의 내용이 이제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 비해서. 그건 그렇고 이제 그럼 개인 재무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 일생을 통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또 돈이 필요하죠. 죽고 난 다음에도 돈이 필요하고. 그만큼 돈이 우리 일생의 중요한 요소죠. 돈이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인이 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질 않았죠. 유교적인 배경 때문인지 어떤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 돈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신문에서 재테크, 매스컴에서 재테크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재테크란 말도 이제 일본에서 온 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어린애들이 돈 다루는 거를 금기시했다가 최근에는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 돈을 관리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 퍼스널 파이낸스라는 그런 영역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 거죠. 아직
뭐 가계 경제, 뭐 개인 재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는 뭐 프라이빗 뱅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자 이런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또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그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실물 투자가 있고요. 실물 투자가 있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이제 증권 투자가 있어요. 증권 투자.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좋은 눈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투기라고 봐가지고 물론 이제 투기적으로 부당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걸로 또 새로운 부동산 투자 투기를 일삼는 그런 세력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되지만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이론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물론 부동산의 크기로 보면은 미국이 훨씬 크지만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저기를 좀 안 좋게 갖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은 항상 보면 TV나 매스컴에서 조금 이론적인 또 좀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동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보험론인데요. 보험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역시 보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상품 판매를 보험회사들이 어떤 체계적인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아줌마,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판매하고 또 판매한 후에 좀 나몰라라 해가지고 불협화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시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최근에는 이제 금융보험학과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이러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private finance, personal finance, real estate, insurance 이런 분야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아직은 발전을 시키지 못한 분야인데 앞서 얘기한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보다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재무관리 교과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5대 강론, 그러니까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 마케팅, 회계 과목을 하나씩은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어느 한 분야가 특별히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들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도 있죠. 혹시 재무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재무관리에 관련 개설 우리 학교 과목의 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여기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금융교환론, 세계화, 경영분석, 자본시장론 이렇게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이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기업재무, 증권투자론, 금융교환론, 경영분석, 자본시장론. 그래서 현재 학년별, 학기별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없고요. 1학년 때는 없고 1학년 때는 여기에 이제 회계학에서 회계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들어두면은 재무관리 이유 과목을 듣는데 이제 재무관리하고 회계원리가 둘 다 이제 돈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관리 과목은 조금 마케팅이나 인사관리 뭐 이런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처음 기업 재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게 되는 증권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기관론 요 3개의 3대 강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더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면은 퍼스널 파이낸스나 아까 얘기한 뭐 인슈런스,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과목을 5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5개 전공에서 각각 5개 과목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게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5개 과목만을 개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퍼스널 파이낸스나 뭐 인슈런스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체 나가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경영분석이나 자본시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4학년 1학기에 경영분석, 4학년 2학기에 자본시장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업재무와 증권투자론 또 금융기관론 이 내용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은 경영분석, 자본시장론 이런 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경영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도 있고요, 채권 투자자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이 기업에 주식을 투자할 만하냐, 이 기업의 채권을 살 만하냐, 또는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줘도 되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를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뭐 그러겠지만 기업은 뭐 만나서 얘기해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원리를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데서도 그 회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그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를 평가하는 거, 그거를 바로 경영분석이라고 해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재무분석이라고도 하고, 뭐 기업분석이라고도 하고, 주로 다 경영분석이라는 말이 더 이제 큰 개념이고, 주로 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및 옵션. 이 선물 및 옵션은 그 대표적인 파생증권이에요. 파생상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미국의 그 미국의 대학들 보면은 이 과목이 엄청 많아요. 이 과목이. 그래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과목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과목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6과목으로 운영할 때 선물 옵션이라는 과목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5과목으로 줄이다 보니까 선물 옵션을 그 자본시장론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투자론에 속하는 거예요. 투자론. 왜냐면은 파생증권, 파생상품이니까 이것도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 투자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해도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물 옵션 파생상품을 투자 공부하는 것까지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는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기는 내용이 많아서 요 부분은 자본시장론이라는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론에서는 주로 뭘 다루는 거냐? 자본시장론은 딱 반으로 나눠서 해요. 4학년 2학기의 자본시장론은 딱 하나는 원래 그 자본시장론에서 다룰 정보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에서는 선물 옵션 파생상품을 다뤄요.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론에서 그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과 자금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게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고 투자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정보를 보고 그 보유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데, 이 정보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요. 한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잘 모르고. 그랬을 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보경제학인데,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경제학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대리이론이고요. 하나가 대리이론이고, 하나가 이제 신호이론이에요. 신호이론. 그래서 자본시장론에서는 정보경제학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리이론과 신호이론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나머지 반은 선물 옵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지금 교과목 운영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의 세부 강론은 다 설명이 됐고요. 투자론의 그 위치가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나머지 과목들과 비교해 볼 때, 나머지 과목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기업재무론과의 관계를 보면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한 투자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실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실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해야 돼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우리는 그거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투자 대상. 그래서 증권에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할 거냐, 채권에 투자할 거냐, 또는 파생 상품에 투자할 거냐. 또 투자를 하면은 언제 투자하고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론이 되는 거죠. 경영 분석과의 관계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그 증권을 구입하려면은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런 회사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니까 크게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를 분석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려면은 그 투자 대상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잘 성장해 나갈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 투자론 안에 보면은 경영 분석의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워낙 크니까 별도 과목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에 그 회사가 어떤지를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경영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론과의 관계를 보면은 투자자들은 증권 수요자예요. 그러면서 자본 공급자고, 그렇죠? 돈을 내고 증권을 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반대예요. 돈을 받고 증권을 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가지고 시장이 구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본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증권과 자본을 매개로 기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자본시장이고 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흐름 그리고 또 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자본시장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자본의 수요자고 증권의 공급자다. 투자자는 자본의 공급자고 기업의 수요자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 자본시장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투자론에서 중요한 내용, 물론 이제 이번 학기 내내 투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투자론의 개괄적인 내용을 그 골격을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세부 내용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네 가지예요. 네 개 주제.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기초 개념입니다. 기초 개념. 기초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증권 투자론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이 뭐냐, 그리고 또 증권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 또 증권을 사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느냐는 것과 또 증권을 사고 팔려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증권을 사고 팔려면은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지. 또 증권을 사고 판다고 할 때 그 제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을 부른다든가 또는 주문을 낸다거나 또는 내가 그걸 현금화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증권 거래 제도도 알아야 되죠. 또 꼭 증권을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거 아니고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또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회사에서 그런 펀드 판매를 하느냐 또 어떤 펀드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다 그 투자론의 그 기초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정보예요, 정보. 증권시장 정보. 여러분들이 그 증권시장 하면은 어떤 정보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주식 시세죠, 주식 시세. 시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증권 시장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뭘로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가 지수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지수가 증권 시장의 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주가 지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또 미국에도 뭐 S&P 500이 있고 또 일본엔 니케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에는 더 유명한 게 이제 다우존스죠, 다우존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런데 꼭 주가 지수만 중요한 정보냐? 그렇진 않아요. 증시 주변으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그 분석 대상인데 이것도 중요한 그 증권시장 정보예요. 그러면은 증권 거래 제도도 알고 증권시장 정보도 다 알았으면은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종목을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 아까 얘기했던 경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찾아냈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그 회사가 얼마큼의 그 성장을 할지를 판단을 해서 또는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종목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도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이 낮아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지. 삼성전자 사가지고 모두 다 이익을 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종목인데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럼 이제 매매 시기를 잘못 정한 건데 그런 매매 시기를 잘 정해서 그 투자 결정에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매매 시기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의 중요한 내용은 매매 시기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차트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게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말고도 여기에
파생 상품, 선물 옵션, 파생 증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시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거는 또 수식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구성한 내용은 1, 2, 3, 4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중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서는 증권 투자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으로서 증권이 뭐냐, 증권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 증권 관련 기관으로 증권회사만 떠올리지만 그 금융감독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증권거래제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기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 정보, 증권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주식시세표, 주가지수, 증시 관련 자금 동향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기법인데요. 이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은 분석 방법이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은 아까 했죠. 경영 분석이라고. 경영 분석의 순서로 공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는 여기서 분석적인 방법으로 주식의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당 평가 모형, 상대 가치 평가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식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냐, 과대평가되고 있냐. 그럼 어떤 걸 사야 되겠어요? 과소평가된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여기서 구하는 주식의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주식의 내재 가치로 그 과대평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더 높으면은 과대평가됐다고 하고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은 과대평가됐다고 하고 높으면은 이게 과소평가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평가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를 구해내는 모형이, 이론적 모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배당 평가 모형과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매매 시기를. 그래서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다룹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을 다루는 거고요. 아까 기본적 분석에서는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배당 평가 모형, 상대 가치 평가 모형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차트 분석, 이동 평균 분석, 추세 분석 여러 가지 그 주식 시장에서 다루는 차트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증권이나 채권 투자도 해야 되는데 채권 투자는 이것까지 하면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금융기관으로 우리가 채권 가격은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채권 가격의 원리를 금융기관에다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 경영론이에요. 그래서 채권 투자와 관련된 것은 3학년 2학기 금융기관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파생증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시장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증권투자론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번 첫 주차 강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경영학에는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회계학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관리는 돈과 관련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과 운영에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다루는 거다. 둘째, 재무관리의 세부 내용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 분야가. 그래서 기업재무론,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증권투자론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기업재무론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안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의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실물 투자예요. 실물 투자. 증권 투자론, 투자론이라고 얘기하는 이번 학기에 하는 투자론은 증권 투자예요. 그래서 증권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그냥 일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구입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론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게 대출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금융기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금리로 먹고 살아요. 금리. 그래서 예대 마진.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공부를 여기서는 많이 하고 금리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리가 금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 경영론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증권 투자론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증권 투자론의 내용은 4가지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앞에 거 증권의 개요나 또 기초 개념이나 또 증권시장 정보 이런 거는 다 증권 투자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의 중요한 2가지 문제는 종목 선택과 시기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종목 선택은 기본적 분석이 하고 종목 선택의 문제는 그다음에 시기의 결정은 기술적 분석이 한다 이거. Fundamental Analysis, Technical Analysis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주차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의 개요부터 증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는 이제 증권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보는 거는 CEO고 그래서 우리는 투자 대상으로 증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겁니다. 또 증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자금 조달로서에도 특성을 갖고 있고요. 증권 시장이 그래서 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증권,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증권이 만난 게 증권 시장이죠. 그래서 이 증권 시장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음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문제 중심 강의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